본인들이 다 해준 거밖에.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, 그러니까 서비스나 청결 상태, 또 손님들 맞이하는 이런 진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좋았어요. 이거는 배워야 된다. 일본 어디 갔다 오셨어요? 많이 갔죠. 너무 많아. 저도 그 일정표를 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, 뭐 쇼와 마을부터 해서 뭐 진짜 이사노오라 댐, 뭐 나가사키에서 뭐 우리 아무튼 중부에서 남부까지는 뭐 저희가 필요한데 그런 곳들은 거의 3박 4일 동안 그래도 꽤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알차게 갔다 온 것 같고. 사실 거기 갔다 와서 내가 그 농산물 포장이라든가 농산물 진열하는 것부터 유통 과정, 또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네. 쉽게 얘기해서 1차에서 2차, 3차까지 가는 그 과정들,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담아왔거든요, 카메라에. 네. 사실 재작년에 오픈했나요? 저기 노코푸드 매장이 송우리에. 거기 그때 그거 한다고 해서 저희 찾아왔길래 제가 그 자료도 다 드렸어요, 파일을. 참고하시라고. 네. 뭐 저희도 지금 물건을 거기다 갖다 뭐 넣는 곳 품목들도 있긴 하지만, 근데 그런 게 보고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그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준 자료, 사진 자료만 딱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직접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. 진짜 속에 있는 것들은 모르는 거죠, 자세하게. 저희도 앞으로는 이 농촌이 살 길은 그런 거라고 봐요. 농촌 체험과 관광 서비스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이걸 같이 병행해서 가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봐요. 농사 지어 갖고는 가을 거지 하고 나면 다 빚밖에 더 남아요, 뭐. 그러니까 아이고. 지금 마을 자체도 기업으로 가고, 이제 여기 호바일랜드 같은 게 개인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네. 기업으로 가잖아요, 그죠? 예. 그 회사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힘들고, 협동조합 같은 네. 식으로. 그렇게 가야만이 되고,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구조가. 예. 개인이 혼자서 뭘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 한계점이 있고. 지금 농산물을 내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나뿐이 아니라 요 마을, 전체 이 사이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,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를 네. 우리가 수확을 해서 진짜 바코드 찍어서 인증 마크 딱 붙여서 내가 이 어떤 가든 식으로 뭔가 하나를 마을에 공동 그런 매장을 하나 해놓고 나면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자기가 아침에 딱 수확한 걸 포장해서 딱 갖다 진열을 해놓고 저녁에는 와서 본인이 다시 빼가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 노코푸드 매장 같은 식으로 네.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가면서 거기서 딱 저녁에 남은 그 재료들은 다음날 바로 상품으로 팔질 않고 똑같은 건데도 오늘 거나 어제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건 무조건 빼는 거죠. 빼서 오늘 이거는 식재료로 다 쓰는 거죠. 그래서 가든식으로 이렇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진열을 거기서 판매도 하고 음식도 먹어보고 본인들이 또 직접 수확한 거 갖고 반찬이나 이런 걸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쭉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가요, 절대. 뭐라도 거기서 자기가 이거 맛있었어 이거라도 사갖고 가게 돼 시장을 보고 가게 되게끔 일본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. 예. 시식이 잘 돼 있죠, 거기는.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. 와서 본인들이 옛날 방식대로 진짜 가마솥 직접 돌 싸서 덜어놓고 국 끓이고 찌개 끓이고 밥하고 다 하는 거예요. 그럼 감자시기에는 감자 캐서 감자밥도 해먹고 옥수수 따서 옥수수 같이 밥에 쪄먹기도 하고 가을에는 뭐 얼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고구마 나올 때까지만 해도 고구마 캐서 같이 고구마 밥도 해먹기도 하고 감자 갈아서 전도 부쳐 먹고 밀가루는 저희가 밀 수확을 안 하기 때문에 밀가루는 저희가 제공을 해주지만 뭐 부추가 됐든 뭐 쪽파가 됐든 이런 걸 다 수확들을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전도 부쳐 먹고 이런 식으로 이걸 시켜주다 보니까 고추장, 된장, 간장도 한간에 직접 본인들이 떠서 갖고 가서 다른 재료를 못 갖고 오게 해요. 그런데도 차에 몰래 다시다 같은 거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다시다 이런 거 MSG 넣으면 절대 이건 맛이 안 납니다. 시중에서 파는 가공된 장이 아니고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넣으셔야 진짜 감칠맛이 납니다라고 설명을 다 해줘요. 그러면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먹고 났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맛집이다라고 해서 찾아가서 먹어보는데 그 맛집에 그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넣는데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맛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면 다음날 갈 때 본인들이 그걸 장 체험도 해보고 본인들이 그걸 가져가지 사가죠.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거 간장, 고추장, 된장 맛있습니다 사가세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본인들이 알아서 이게 진짜 자기가 먹어봤으니까 맛있는 걸 알잖아.
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써서 담아서 자기네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홍보비 없어지죠. 네. 응? 그다음에 상표값 필요가 없어. 뭐 붙여서 줄 필요가 없으니까. 자기들이 체험해서 자기들이 담아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결국은 일석이조가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야, 이게 참 농촌이 살 길은 이런 거다. 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진짜 100원 투자해서 내가 30원밖에 못 건져올 거를 우리 100원 투자해서 80만 원 건져온 다음에 이거를 가야지.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초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낭개발 자체는 결국은 나는 지름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. 우리가 대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? 상표나 뭐 이런 거, 용기 같은 거 이런 거를 대기업들한테 우리가 뭐 상대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어? 안 되죠.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감성을 팔아서 우리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. 감성 세일즈. 그렇죠. 농촌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보면 지금 네. 현재로는 상대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감동받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우리 계속 가능한 발전 노력을 저희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들 거기서 추가되는 것들 퓨전적인 것들 가미시켜서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. 이제 농촌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지는 네.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네. 농사 짓는 게 사실 어려울 뿐이지 농사는 지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어요. 농사 지어서 뭐 김제평야처럼 이렇게 넓은 데라면 대량으로 대규모 농사를 지어서 싸게 팔면 되니까. 근데 여기는 그렇게 싸게 팔지도 못해. 또 힘들게 골타리 논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가 남겠어요. 뭐 인건 빼고 약값 빼고 나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친환경으로 뭐 우렁이 농법이다 뭐다 해서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인증을 못 받는 거예요. 옆집에서 약 쳐버리니까 또 안 되고. 나는 이렇게 짓고 싶은데도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더라고요, 그런 게. 네. 그 저희 마을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수도작을 하다가 우렁이 농법을 계속했어요. 오리 농법하고 하다가 네.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시 와서 검사를 딱 했는데 농약 그 잔류물이 나온 거예요. 그거 못 받았어. 근데 옆에 논에서 약을 쳐버리니까 나만 지으면 뭐 하냐고. 다 같이 안 해야 되는데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약은 내가 가능하면 내가 안 친다. 그 대신에 이거 하나도 못 건지게 생겼어. 그럴 때는 최소한 전홍약 정도. 근데 약은 치면 칠수록 점점 그 병균 자체들도 세균들도 자꾸만 강해지잖아요. 네. 면역력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독한 약을 쓰게 되고 인간은 점점 그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게 친환경적인 게 아니라 점점 진짜 뭐 약품 덩어리를 먹고 살게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뭐 우리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밥상에서 딱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. 거기 중국산이나 우리 한국산이 아닌 게 거기 몇 프로 정도 있는지. 실질적인 국산 몇 개 없어요. 30 몇 가지 중에 밥상 하나 차리면 한 30가지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. 양념부터 재료 다. 네. 거기에 들어간 것 중에 순수하게 국내산만 들어가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질 않는데. 네.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. 근데 이게 시골에 와보면 농촌에도 요즘에는 시장 봐온 거 중에는 중국산 들어가 있고 어디 호주산 들어가 있고 막 섞여 있어 보면. 네.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그 양념 재료들도 뜨타리 버섯 말려서 갈고 멸치는 뭐 어차피 어디서 잡은 거지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. 네. 뭐 그냥 어디산 그러니까 뭐 일단 쓰긴 하지만 그래도 멸치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북극 멸치 정도나 쓰지 다른 건 특별한 것도 잘 안 쓰고 이게 참 믿음을 준다라는 게 그만큼 힘든 것 같더라고요. 네. 우리도 멸치 소금 같은 거 뭐 신한 거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업자가 중간에서 받아치기 해갖고 바꿔치기 해갖고 준 거야. 그러면 껍데기만 그거 가려가지고. 장맛이 틀린 거 아니에요 벌써. 나중에 담아보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맛이 똑같아야 되는데 맛이 이게 이상해. 근데 간수나 뭐 이런 거 이제 소금물 똑같이 한 자루를 집어넣어서 염도를 측정을 딱 해보면 또 틀려. 이런 차이들 이런 게 또 만져보면 또 뽀송뽀송한 게 아니라 구석구석하고 물기도 있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믿을 데가 없으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데를 자꾸 찾게 되고. 그러면은 경쟁력에서는 농촌이 그래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잖아요. 우리는 그런 감정적으로 진실만을 잘 주면 되니까. 네.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. 배추, 사람들 요즘 도시 사람들 오면요. 배추에 벌레 없는 거는 약 쳤다고 안 돼요, 손을 대질 않아. 근데 뭐 진딧물 좀 있고 하면
그 중에 좀 진짜 뭐 별로 없는 것들 이런 쪽으로 골라서 따가 또. 근데 차라리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. 네. 근데 그거를 싸게 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. 저희는 헐값에 팔지는 않아요.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최소한 씨앗값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거를 네. 요즘엔 뭐 무값이 얼마고 배추값이 뭐 똥값인데 이건 뭐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. 아유, 저희는 이 들은 만큼 이 가격은 받아야 됩니다. 필요한 사람은 갖고 가는 거지.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팔면 되는 거고. 이 마을에 대해서 또 그거를 여태까지 계속 해마다 이렇게 뭐 사간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임 배추를 또 주문하면 저희는 그걸 안 팔고 절임 배추를 또 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농촌이 좀 악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악조건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도시보다가도 오히려 기업, 웬만한 기업들보다도 중소기업보다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. 아. 조건은. 저희가 어떻게 구조를 잘 깨느냐가 중요한 거죠.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포천시 전 시민 전체가 골고루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서로가 다 이제 하나 된 마음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뭘 하나를 토론을 하더라도 힘도 있게 진짜 이게 진짜 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것부터 기본부터 좀 제대로 한번 따져보고 네.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산을 최소한 반 정도는 좀 까야 된다. 어쩔 수 없이. 이런 네.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최소한 저건 안 까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최소한 손을 좀 작게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10년, 20년 후에는 포천이 그래도 좀 가볼 만한 곳 중에 제일 좀 투어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유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아유, 저희는 채석장 같은 경우가 제가 부러운 게 예. 잘 해놨잖아요. 인공적인 거지만 어쨌든 아트밸리. 거기는, 네, 채석장을 갖다가 못 쓰는 걸 그렇게 폐광을 갖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체는 일단 칭찬할 만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이제 아래쪽에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또 한탄강 이저 포천에 대한 이런 현무암에 대한 것부터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놓고 해설사분들도 또 배치를 해놓고 하는 거. 저는 그것 때문에도 마을에 오면은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산정호수 비둘기낭도 있지만 저도 아트밸리에 제가 같이 나가서 인수인계 딱 해주고 제가 기본적인 해설을 해줄 건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가시고 나면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포천에는 너무 많으니까 축석 검문소 지나서부터 수목원부터 시작을 해서 고모리 뭐 카페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많잖아요. 네. 이런데 연계를 자꾸 시켜서 뭔가 이제 그 우리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. 이렇게 코스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제주도 딱 가면은 하루에 다 못 돌고 오잖아요. 그럼 2박 3일 동안도 그거 얼마나 돌겠어요. 절반도 못 돌잖아요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뭔가 매력이 있어 다음에 다음에 올 때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꾸만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. 이런 게 또 첫 번째 중요하고 왔을 때 그 손님들, 고객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서 어떻게 기분 좋게 진짜 감동을 시켜서 보낼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. 왔다가 갔는데 여기 진짜 봐가지고 영 진짜 아이고 볼 것도 없고 뭐 이래 이거 이런 데를 왜 왔어?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.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려면 진짜 서비스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받아도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잘 만들면 좋겠네요. 서울에서 가깝고. 그렇죠. 네.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봐서 도심에서 수도권 중에 제일 가까운 곳이 포천이잖아요. 그다음에 제일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방송사고 어디서건 간에 그래도 포천하면 그래도 이제 뭐 개발할 데도 없어 이제 포천밖에 이런 식의 말도 나오고 이쪽으로 촬영도 많이 오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뭐 촬영도 좀 1년에 뭐 한 4-5번 정도씩은 하지만 포천에 웬만한데 저도 이제 그 마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거기 괜찮을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해요. PD나 작가들한테도. 근데 어딘가 모르게 이제 준비가 좀 이제 덜 돼 있는 듯한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느끼더라고요. 그쪽에서도. 포천은 어차피 우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 개발을 많이 시키는 건 원치는 않는다. 개발을 원치 않으시면은 요새 그 저쪽에 장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 석탄 발전소 건립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? 일단 뭐 발전소라는 게 있으면 뭐 편리성은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네. 일단은
그로 인해서 미치는 뭐 이제 안 좋은 영향들 네. 이런 것 때문에 반대들을 좀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하겠죠. 네, 선생님은 어떤 저는 뭐 입장이세요? 필요악이다라고 봐요. 예. 어차피 필요하니까 시작을 한 거였고, 근데 뭐 또 이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쪽이라면은 뭐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또 아니니까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를 뿐이고 생각이 다를 뿐인데 어쨌든 저런 건 뭐 제 개인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, 예. 그러니까 뭐 뭐든지 있으면 어쨌든 쓰게 돼 있는 거고, 네. 또 이게 굳이 있어도 필요도 없는 거다 여기는. 그리고 우리는 아니 그 발전소가 여기 없다고 해서 다른 데 또 안 생기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.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지구상이 떠돌아갔다는 대기 오염은 똑같은 거고,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대기 오염이 우리나라로 안 오나요? 똑같이 오는 거 똑같은 건데 서로가 다 이제 너무 갈등을 하다 보니까, 네. 그렇다고 다 한 가지를 잘랐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다른 게 또 죽는다 그랬잖아요. 네. 결국은 시민 몫이 되는 거겠죠. 그게. 서로 간에 둘이 그 양쪽에서 부류들이 이렇게 싸울 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결국은 시민들이라는 거예요.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생기는 건데 결국은 시민들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,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로서도 안타깝다라는 것밖에는 뭐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, 네. 어쨌든 모든 거는 다 필요한 거라고 봐요. 그런 것들도 가시덩굴도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걔도 거기서 다른 애들을 다 죽이고 지가 살아 올라온 것처럼 다 필요악이겠죠. 결론은 필요악이니까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은 좀 예. 그런 것 같고, 서로가 더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머리를 더 맞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아니 LNG도 있는데 굳이 석탄을 고집하니까 문제가 되는. 그렇다고 그걸 누구를 또 탓하겠어요. 네. 저런 게 들어오기 이전에 모든 이런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협상이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, 네.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저렇게 일이 된다라는 것도 문제인 거고, 네.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업을 유치해 놓고 지금 해라 말아라 하는 자체가 이것도 좀 잘못된 거잖아요. 그 자체는 이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런 결론이 났어야 되는 거지. 아니,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시민들만 서로 틈만 갈라놓은 것밖에 또 안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거. 네. 일단 그런 게 안타깝다라는 것이지,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논하고 싶진 않아요. 네. 어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일이 진짜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에 대한 거를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나서서 반대를 하고, 진짜 난 이거는 아니다, 진짜 왜 해서 안 되는지에 대한 거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, 소수 몇몇 부류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일은 시작해놓고 이제는 주민들 다 이제 자꾸 불러들여 끌어들여 자꾸만 서로 분란만 일으키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어떤 것이든 필요하기야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아니기도 해. 네. 그렇지만 그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뭔가 결론을 좀 내주는 게 좋은데, 이거는 이런 토론의 장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. 그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고, 어쨌든 있건 없건 똑같아요. 사실상 그냥 이러한 뭐 반대 안 하고, 만약에 어차피 생겼어 그러면 그걸 제대로 해놓으면 LNG도 있지만 석탄 발전도 있으면 아마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대체 에너지를 한 가지를 더 갖고 온 거니까 더 좋은 거면 맞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,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주민들, 이 시민들 다 이거 뭐 진짜 코 막고 귀 막고 뭐 눈물 가리고 다 그렇게 진짜 여기 피해 먹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,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. 근데 그런 거 보다가 그렇게 따진다 보면은 왜 태어나요 사람이? 엄마 뱃에서 나오지를 말지. 그럼 이런 꼴도 안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원천적인 것도 뭐 알이냐 닭이냐를 갖고 놓고 자꾸 이렇게 실길랑이 할 게 아니고, 어차피 알을 낳았으면 이 알을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를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. 네. 잘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